오제 동양학 경영학술연구소 이명룡입니다. 오늘은 명리학고수전 제 명리학고수전 2부 파트 1의 두 번째 4개의 기둥은 중요하다라는 칼럼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한자로는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주를 연, 월, 일시를 가지고 간지로 표시하는 것을 사주라고 합니다. 간지를 표시한다는 얘기는 천간과 지지의 기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사주고, 그 사주라고 하는 자체는 내가 태어난 연, 월, 일시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체가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또 품격이 되겠습니다. 흔히 무속인이나 흔히 이런 분들이 나쁜 사주를 바꿔준다 이런 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타고난 자기 자신의 품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숫자로 이렇게 글씨를 적어가지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자신의 연, 월, 일시의 기운이 바로 사주가 되고, 그 사주는 간지로 표시된 것이고, 그 간지는 자신의 품격을 나타내는 이미 굳어진 체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체용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체와 용이 있습니다. 체는 자기가 자신이 타고난 사주팔자요, 용은 거기에 주변에 이루어지는 자신에 의한 그러한 배운, 또한 전체적인 거의 공전에 의한 세운, 거기에 원론도 있습니다만은 천간은 합충과 지지는 합형충 파열라고 하는 그러한 변화무쌍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용이 되겠습니다. 체용론에 의해서 내가 주어진 것은 사주팔자가 바로 체요, 대운이나 등등 세운 이런 것들은 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칼럼이 되겠습니다. 사주는 이 절기력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데, 이 절기력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서 세우냐 하면은 이 만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세우게 되겠습니다. 만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천세력이라고도 불렀지만 1904년도에 만세력이라는 이름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만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약 한 150년 정도의 간지를 볼 수 있는, 즉 연월일시에 의해서 간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되겠으며, 이 만세력이 없으면 간지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맹파 명리 쪽에서는 없이도 이제 눈이 잘 불편하신 분들이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것은 이 만세력을 가지고 사주를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은 이런 것이 이제 폭행력 그 만세력이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큰 만세력을 가지고 사주팔자를 세우고, 이 안에는 절기력이 물론 표시가 되어 있으며 대운, 또 대운이 표시되면서도 언제부터 몇 세부터 시작할까요 하는 그런 내용과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 이 만세력이 되겠습니다. 이 만세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벌써 한 2050년 이후까지도 이미 다 나와 있고 1800년대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만세력 가지고 언제 어느 때 누가 어떻게 무슨 날에 태어났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만세력이 되겠습니다. 이 만세력을 가지고 사주팔자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력이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새해는 언제 시작할까요? 라고 하는 것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줬습니다만은 양력 1월 1일이 아니요, 음력 1일이 아니요, 절기력으로 바로 입춘 1회 새해는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새해라고 하는 것은 양력 1월 1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경자년이 언제 시작되나요? 또 이런 신축년이 언제 시작되나요? 할 때에 그 입춘 1일부터 바뀌기 때문에 절기력에 의해서 새해는 시작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력은 양력과 음력의 오차 보정한 달력이기 때문에 이런 사주팔자를 세우는 데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절기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세움에 있어서 잘못 세워서 이제 간명한 것을 가지고 오늘 그 주제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주 내기둥을 세우는 것이 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것을 자칫 오류를 해버리면 그 품격에 대한 그러한 것이 잘못되면서도 그 용, 즉 배운 같은 것도 잘못 세워지어서 전부 다 어긋나는 잘못된 사주를 가지고 간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은 상당히 불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주 내기둥을 뽑는 자체가
이게 웬만한 처음에 뭐 그냥 배웠다고 해서 그건 뽑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그 착각도 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오류를 발생해서 잘못된 사주를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 스마트 앱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만세력을 가지고 이 사주팔자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 판단하면 이 만세력에 의해서 사주팔자 세울 때 잘못 세워서 그 사람의 품격과 그 사람의 운을 잘못 뽑아서 잘못된 인생을 감명해 줌으로써 도움이 되기커녕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불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앱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사주팔자를 뽑을 때에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뽑아지는지도 알아야만이 그 명리학자가 되고 또한 그 사주를 좀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사용만 할 줄 안다 그러면 주어진 공식에 그냥 이렇게 활용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데 적어도 이것이 어떻게 사주팔자가 구성이 됐는지는 안다면 그 알고리즘을 안다 그러면 아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좀 더 근원적인 방법에 접근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주 세운에 대해서 잘못된 이제 사주는 이제 지인 건데 물론 뭐 지인 뭐 잘 아시는 분입니다만은 이 사주 이거를 이제 제시한 이유는 제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어렸을 때 아주 유복한 물론 뭐 지금도 잘 사십니다만은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아마 당시에 쌀 8가마라 그러니까 상당히 엄청난 돈을 주고 이 사주팔자를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써준 그런 감명지를 보면은 아주 한자로 기가 막히게 아주 잘 써 있습니다. 그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대단하신 분이 역시 감명을 받아서 잘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실제로 그 감명지를 제가 받아봤을 때 음력으로 2월 28일생인데 음력으로 2월 28일생이면 을묘라고 이분이 감명을 했습니다. 58년은 무술이고 음력 2월 28일인데 을묘라고 감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양력 2월 28일도 을묘가 아니고 인월입니다. 음력 2월 28일은 양력 4월 6일이 돼서 4월 5일이 청명입니다. 그러면 청명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춘이 인월, 경치 지난 다음에가 묘월, 청명 다음이 진월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4월 16일생이기 때문에 진월생이 됩니다. 진월이면 만세력의 병진월이 됩니다. 그럼 무술생의 병진월이 되고 음력 2월 28일 날 일주를 보면 개해 일주가 되고 시가 해시기 때문에 개해시가 됩니다. 우리가 이 사주를 볼 때도 그냥 이렇게 쭉 나오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띠하고 월하고 일하고 시를 아는데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 연과 일은 알 수가 있지만 그럼 월, 시 모를 때가 있습니다. 병진이고 여기는 해인데 위에는 무슨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복룡즉화설이라고 복룡즉화설은 뭐냐면 이 천간이 합이 되면 그 화기오행이 생기는데 그 화기오행이 언제 생기냐 하면은 진월을 만나게 되면 용을 만나게 되면 바로 그것이 그 변해가지고 이 합화된 오행이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무니까 무게 화가 됩니다. 화는 병화입니다. 그럼 병화가 생길 때 어떻게 되느냐? 진월을 만났을 때 병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무술상의 진월이야. 그럼 여기 위에가 뭐지? 라고 하면 물론 만세력을 보면 뭐 알겠습니다만 만세력이 없을 경우에는 무슨 월이지 했을 때 무게 합하니까 이건 병진월서부터 시작을 하네. 그러니까 진월이구나. 그럼 병진월이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무게 합하니까 여기도 병진시가 되겠죠. 근데 해시가 되니까 병정, 무기, 경신, 임, 개의 해가 되기 때문에 요 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리즘을 알면 복룡즉화설에서 이 월간과 이 시간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없어도 연, 월, 일시, 지지만 알아도 사주는 뽑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잘 만들어져서 정확하게 음력인지 양력인지
입력을 시켜주면은 휴먼 에러 없이 정확히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뭐든지 뭐 그렇습니다만 휴먼 에러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휴먼 에러를 발생하는데 그 발생된 휴먼 에러를 가지고 감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전혀 맞지 않는 부정확한 그러한 감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사주 내기둥을 뽑는 것이 되겠습니다. 뽑는다는 말은 이제 어떻게 유래가 됐나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만세력을 보면서 이렇게 거기서 하나씩 뽑아내기 때문에 뽑는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사주도 풀이한다 또 이랬습니다. 그래서 뽑아낸 사주를 가지고 이게 풀이해서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주 풀이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과거부터 내려오는 말이니까 그런 말들이 전부 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이렇게 포지티브한 쪽이면 좋은데 대부분 부정적이고 조금 이런 그 개념들이 있어서 뭐 사주풀이 그러면 인상이 좀 안 좋고 인식이 안 좋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이 내려오던 그러한 그 관습이나 풍습 때문에 이제 그런 모양인데 뭐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뭐 미신적이거나 부정확한 것은 아닌데 정확하게만 세울 수 있으면 정확한 자기의 체를 알고 있고 그 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대운, 세운은 뭐 매년 오는 거고 대운이 만들어지니까 대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용도 그것이 변화가 되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주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을묘월이라고 잘못 뽑아놓은 멋있게 쓴 한자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병진월. 왜냐하면은 을묘 다음에는 병진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병정무기경신 여기 진사오미 신유술처럼 이렇게 10년씩 하는데 원래가 병진월이기 때문에 다음 어렸을 때 10대 미만일 때는 정사가 바로 이분의 대운이 10년운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대 때는 무오오 대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운 자체가 10년씩 밀려서 쓰기 때문에 완전히 뭐 잘못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뭐 20대 때 아니 30대 일어날 일을 20대 얘기해 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도대체 뭐 맞지도 않는다. 이 사주를 봤을 때는 뭐 관직에 나가서 뭐 승승장구하고 뭐 어쩌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뭐 직장이라든가 조직에 있지 않고 자기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뭐 잠재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히 안다면 이게 참 좋은 도구구나. 인생 추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미래에 지향적이고 뭐 긍정적인 그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쉽게도 이제 그러한 문제가 돼서 이러한 그 잘못된 사주를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키포인트로 하나의 사례를 예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제대로 쓰면은 만약에 뭐 을묘월이다 그러면 또 이 일간이 달라집니다. 개해일하고 병자일하고 다릅니다. 물론 시는 해시가 똑같은데 개해시가 아니고 이제 기해시가 되겠습니다만은 일간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자기 삶 생긴 모습이 기둥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개수인 사람하고 병인 사람하고는 생김이 다릅니다. 병일간을 가진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내가 참고로 얘기하면 태양과 같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봐야 되고 내가 베풀어야 되고 이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그 기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수는 음습하면서 좀 소극적이고 좀 이렇게 감추고 뭐 이러면서도 조용하면서도 자기 할 건 또 하는 뭐 그러한 그 이슬과 같은 그러한 또 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개일주하고 병렬주하고는 전혀 정반대이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내기둥은 아주 중요하고 이 사주를 세울 때는 절기력을 써야 되고 이 절기력을 쓸 때는 반드시 만세력을 이용하되 과거에는 휴먼에러가 있는 절기력을 썼지만 만세력을 썼지만 지금은 스마트에 걸어서 휴먼에러는 전혀 뭐 안 나타나는 그런 아주 좋은 시대가 되기 때문에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주라고 하는 자체는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뭐 얘기를 많습니다만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연은 60개요, 월은 12개, 일은 60개, 신은 12개이기 때문에 60 곱하기 12 곱하기 60 곱하기 12는 51만 8,4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로 되면은 51만 8,400 곱하기 2 하면 뭐 130만 정도가 좀 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130만이 되는데 그러면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뭐 몇십 명 있는데 그 사람들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더 들어가면
이 사주 팔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물론 뭐 또 대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대운도 같죠. 근데 조상이 누구냐? 즉 성이 뭐냐? 예를 들면 이씨다 그러면 이씨는 목의 기호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태어납니다. 또 태어난 장소가 어디냐? 서울이야? 아니면 저쪽에 파주야? 아니면 부산이야? 위쪽으로 가면 수가 되는 거고 밑에 쪽으로 가면 화가 되는 거고 동쪽 춘천 쪽이나 강릉 쪽에 가면 동의 기운이 되는 거고 인천 쪽이 되면은 금의 기운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본을 인프라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 입춘일이 인월이다 그러지만 2월 4일부터 약 3월 5일까지가 입춘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입춘일이 2월 4일 5일날 태어난 분하고 4월 4일날 태어난 분하고 그 기운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표시하고 뭐 할 때 세분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춘일서부터 2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는 인월이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지 인월 중에서도 초입에 있고 중기에 있고 말기에 있는 거하고 사실 또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본다 그러면 고차방 정식에서도 상당히 더 높은 고차방 정식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인월, 묘월, 진월 이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월령이라고 하는 이 월주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이 월주에 의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격이 됩니다. 제가 품격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분이 재격이야, 관격이야, 뭐 인성격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이 안에 있는 지지 안에 있는 천간에 따라서 그러한 격이 결정이 되는 것을 용신법이라고 합니다.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주에서 가장 잘 쓰는 게 뭐냐, 희신이 뭐냐, 기신이 뭐냐 이런 아주 그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건 뭐 이렇게 저거 할 건 아니고 이 원령에 있는 천간이 투출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딱 투출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정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대로. 여기다 을기에 보니까 여기는 이 사람은 개가 투출이 돼 있죠. 그러면 개가 투출이 됐으면 아 이건 비견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 돼 있어요. 을계무가 안 돼. 여기 무격이 또 있죠. 이 사람 을계무가 있으니까 무가 돼 있으니까 여기는 토곡수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관격, 비견격, 관격 앤드 비견 이것이 바로 용신법에 나오는 품격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투출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그냥 잡격이라고 합니다. 잡격. 그래서 그냥 원령으로도 뭐 그냥 격을 잡아주는 경우도 하여튼 그것도 간단한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격을 잡고 뭐 하는 것이 간단한 얘기가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근데 그런 건 무시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만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월주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월지에 따라서 내가 신강하냐 신왕하냐 신약하냐 신 뭐 이렇게 작아진 작냐 약하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의 기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의 기운에 태어났는데 수를 가진 월령이면은 내가 왕한 거고 내가 수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화의 기운 월령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반대충이 되기 때문에 약한 겁니다. 겉모습은 아주 튼튼해 보여도 속으로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월령이 일간을 지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예리예리하고 약한데 월령이 일간을 생해주는 그러한 일간이면 상당히 강단이시 잘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건강이라든가 자기 생김의 신강신약 뭐 이런 것을 따질 때 이 월주의 이 지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가 경우의 수도 아까 130만이 좀 넘고 거기에 태어난 장소 성씨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주는 그러한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그냥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이 사주라고 하는 이 내기둥 사주 팔자라고 하는 내기둥은 자기 자신이 타고났을 때의 품격 격을 만드는 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 중요한 사주를 처음에 잘 뽑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운이 좋아서 우리가 한 뭐 10몇 년 전서부터 이제 스마트폰에 나왔고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원광 디지털 동양학과 교수분이 이 만세 앱을 만들어서 시중에 요새 많습니다만은 처음에 그걸 만들어서 편안하게 이러한 그 휴먼 에러 없이 사주를 뽑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만든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렇게 연월시 어떻게 돼 이렇게 알아보면 혹시 사주 컴퓨터로 돌려서 나오는 걸 그냥 읽어주는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거 자체를 본다는 거는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일반 통칭, 우리가 일반적인 통칭적인 그러한 사주에 대한 일반 지중해 돌아다니는 뭐 십신격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아 이 사람은 무슨 띠니까 뭐 무슨 띠에는 이런 게 좋아 뭐 일간은 또 이러니까 61주 요 61주만 가지고 또 사주를 보시는 분들 있습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난 일주만 가지고 너는 개해일주지 그러면 개해일주에 대한 그것만 해도 또 상당히 길게 또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팔자 연월일시 이것이 공간이요 시간은 이 지지 이 대우는 이 시간이요 공간성과 시간성 이건 체요 용이요 여기는 앞부분에 초기 장기 중기 말기 이거는 물론 옛날에는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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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공간적이면서도 시간성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는 본인 감명자의 능력이라든가 또 경험이라든가 이게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주 내기둥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면다 그러면 틀려진 감명이 되고 전혀 뭐 명리를 사주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며 여기에서 신뢰를 든 위에는 이렇게 돈을 많이 지불하고 사주 감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주를 통해서 이 사주 명리가 감명된 것이 아 이건 안 맞는 그런 걸 왜 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동양학과 추명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다라는 차원에서 이 칼럼을 쓰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주는 내기동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이런 실무적인 그런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간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알파벳이 있듯이 이러한 동양학에서 특히 명리학, 추명학에서는 간지, 천간 10개와 지지 12개의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를 또 어떻게 해야지 내가 또 사주 보는데 도움이 되느냐를 알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4개 기둥은 아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뽑아야 되고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